네. 한문 익힘마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4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익힘마당입니다. 자, 우리가 속담 6가지의 문장을 통해서 배웠고, 그것이 어떠한 속담으로 연결되는지까지, 그리고 그것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 의미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익힘마당은 사실 배웠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요. 잠시만요. 네. 네, 있죠. 자, 첫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죠. 기마면 욕설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타면 노비를 거느리고 싶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말 속담은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마 잡히고 싶다라는 뜻은 여기 또 있네요. 말고삐를 남에게 잡혀 몰고 가게 하고 싶다라는 뜻이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 이거 계속 재차 반복했기 때문에 사람의 욕심 또 사람의 게으름 다 일맥상통할 것 같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라는 말처럼 사람은 끊임없이 게으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 않으려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또 계획이라는 것을 세우고 하죠. 자, 그거 하나라. 그 다음에 이 내면에는 사실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욕심 부분이 있는 거죠. 조금 더 편안해지려는 사람의 근본적인 욕심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욕자는 뭐뭐 하고자 할 욕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자, 욕솔로 할 때 이 솔자 보세요. 솔의 여러 가지 음과 뜻. 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문장에서 거느리다 솔자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욕솔로 이렇게 써 있죠. 노비를 거느리고자 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솔, 그죠? 끌 인자에 거느릴 솔자, 끌어 거느린다. 인솔할 때 이때 솔로 쓰이고, 그 다음에 같은 솔자로 쓰이는데 뜻이 앞장서다의 의미도 있다고 했습니다. 솔선, 그래서 먼저 앞장서다를 솔선, 수범, 그렇죠? 모범적으로 또 이행하는 것을 솔선, 수범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에 같은 솔자인데 곧다, 그렇죠? 일직선, 그렇죠? 곧은 성품, 그렇죠? 할 때 그 곧다입니다. 솔직하다. 곧을 직자를 써서 의미가 두 개가 그럼 같아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의미가 있다. 자, 그다음에 비율율자 또는 비율율자, 비율율자. 자, 이렇게도 많이 쓰인다. 확률, 비율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앞뒤에 같이 나오는 한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이 또는 앞에 나오는 이 글자가 솔로 읽히는지 율로 읽히는지 또 어떤 의미로 파악이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구지면 필대시라. 자, 그래서 새가 오랫동안 머물면 반드시 화살을 맞는다. 오랫동안 편안하면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맞다, 대자.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의 장인 정신처럼 하나를 오랫동안, 한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인정도 받고 그 실력에 대한 어떤 노하우도 생기고 말 그대로 그거의 전문가 이상을 뛰어넘어 버리면 일본처럼 장인이라고 해서 장인 정신을 우대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의 단점은 그런 거죠. 변화, 혁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자극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그 자리에서는 굉장히 편안할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은 빠르게 변화가 있고 그 세상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것만 묵묵히 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근사한 교과서스럽고 굉장히 멋진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MZ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신세대들은 변화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런 차원에서는 이 문구가 여러분들한테 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무기 삼아 편하게 있으려고 하는데 지금의 마음처럼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한다면 이 문구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자극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장의 구조 한번 볼게요. 주술 구조 이렇게 써 있네요. 조구지 조 요거 하나랑 요거 두 개 이렇게 끊으면 되겠죠. 새가 오래 머물다 뭐뭐가 뭐뭐하다 해서 요 글자와 요 글자는 어떤 무슨 구조 주술 구조로 되어 있다. 이미 배운 단어의 짜임 문장의 짜임입니다. 내려볼게요. 자, 불연 여기 있어요. 불연지도래 연불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을 떼지 않은 굴뚝에는 연기가 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불을 뗐기 때문에 연기가 치솟아 오른다라는 뜻이죠. 즉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원인이 없다면 결과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속뜻이 맞는 거죠. 우리말 속 때문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자, 여기서 쓰이는 이 지자는 어조사 지자 뭐뭐의로 쓰였고 뭐뭐 여기서는 뭐뭐하는이라고 해석이 되는군요. 자, 그다음에 이 글자는 사실은 이제 불뚝 여기선 돌로 쓰였죠. 자, 근데 이거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사실 요게 많이 쓰여요. 자, 먼저 불뚝돌자, 불연지돌에서 불을 태우지 않은 굴뚝 이렇게 명사용으로 쓰이는데, 자, 요거는 충돌, 부딪히다 할 때, 자, 요 두 글자 충돌이거든. 서로 맞부딪힌다, 충돌 할 때 이 돌자. 그다음에 갑자기 돌자도 많이 써요. 돌풍. 다 이 한자였었어요.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을 돌풍이라고 하죠. 자, 이 한자다. 이 한자를 쓴다. 이 한자 꼭 알아두세요. 자, 의외로 이게 더 많이 쓰이는데 덜 쓰이는 이게 나온 겁니다. 자, 그다음 거 볼게요. 불입 그렇죠? 뭐예요? 호혈이면 부득 호자라.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호랑이 새끼를 얻지 못한다. 산에 가야 범을 잡지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뜻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그에 마땅한 일을 해야 하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자기가 한 만큼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100의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100이 나오겠지라고 하는 것도 너무 오만하고 너무 좀 약간 어린 마음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어떠한 큰 성과를 기대하는 사람보다야 확률적으로는 어때요? 그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죠. 무엇을 하면? 노력을 하고 도전을 하면. 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혹시 이 의미를 왜곡해서 내가 100의 노력을 했으면 결과도 100이 나와야지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지극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자,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불은 첫 소리가 요거 불이죠. 불 아닐 불자. 불은 첫 소리가 디귿이나 지읒으로 시작되는 한자 앞에서는 뭘로 바뀌어요? 불이 부로 읽힙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뒤에 이응이죠. 이응.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분립호혈 이렇게 썼고 요거는 얻을 득자죠. 여기 디귿이죠. 디귿에서 요게 부입니다. 부도 고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지우고 또 내려보겠습니다. 네. 자, 10반이시면 환송일반이라 10그릇의 밥에서 한 숟가락씩을 덜면 다시 한 그릇의 밥을 이룬다. 우리말 속담에 열에 한술 밥이 한 그릇 푼푼하다. 여럿이 각각 조금씩 도와주면 큰 보탬이 된다. 환자는 다시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 잘 표현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래서 우리 줄임명으로 사자성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 시, 1, 반 이렇게 요 문장을 네 글자의 사자성어로 바꾸시오 하면은 요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십시일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 볼게요. 궁인지사는 번역합이라 궁한 사람의 일은 뒤집어져도 역시 코를 깬다. 우리말 속담 재수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일이 안 되려면
하는 모든 일이 잘 안 풀리고 뜻밖의 큰 불행도 생긴다. 궁인, 궁한 사람, 지, 어조사. 자, 뭐 그렇죠?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돼. 참 슬픈 이야기겠지만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데 죽을 때까지 안 될까요? 세상에 또 신기하게도 그런 건 없어요. 계속해서 자기의 인생이 자꾸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반등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럴 때 이때 마음가짐이 중요하겠죠. 그냥 난 운이 좋아서 나는 이제 곧 다시 나락으로 또 빠질 거야. 이렇게 빠질 거야. 왜? 나는 원래 그런 놈이니까. 원래 운을 타고나지 않은 놈이니까. 이렇게 비관하고 자존감 꺾이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면 진짜로 그렇게 돼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가장 떨어졌으면 분명히 반등하면서 오를 이만큼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요거에 너무 집중하지는 말고 집중해서 살지는 말고 자기의 운을 믿고 그래서 열심히 자기 실력을 키우면 불행한 운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어야 되지 않겠어? 미래라는 것이 희망적이어야 되지 않겠어? 미래라는 것이 굉장히 불행하고 해도 안 된다. 늘 암울하다라고 하면 뭐 별로 삶의 의미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조금 갸우뚱되지 않을까요? 고개를. 늘 희망적으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래야 돼요. 왜? 인간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저 세상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비극인데 그걸 생각하면 참 인생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늘 희망차고 늘 미래가 기대되고 지금 노력에 비례해서 나는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긍정적인 사고 많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바꾸어 나갈 수 있다 믿습니다. 좀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좀 지루하게끔 길어졌고 또 넘어갈게요. 마지막이네요. 자, 영측 10장 수심이나 난측 1장 인심이라 차라리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렵다. 여기 있네요. 장은 길이의 단위로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 되는 길이다. 선생님 키의 평균도 다르지 않습니까? 평균은 뭐 낼 수 있으나 사람마다 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대충 감만 잡으세요. 자, 우리말 속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정 모른다. 사람의 속마음은 알기는 매우 힘들다. 차라리 영자 그다음에 10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10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여러분들 10 몇 년 살았죠? 19년 살았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마음을 파악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얻거나 이런 것들이 참 쉬운지 우리 작년 중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지만 13억, 14억의 인구 중국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면은 자기 죽기 전까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한 명만 얻게 된다면 정말 인생 성공적으로 살았다라고 되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14억이나 되는 즉 여러 친구를 그리고 만남에 여러 사람을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조차 그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부부간에도 많이 싸우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때도 있고 헤아리지 않고 그냥 이기적으로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게 쉬웠다면 이렇게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았겠고 속담으로 우리가 사용되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또 타인을 관찰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여유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페이지던가요? 이렇게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페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